네, 부동산 세법 우리 김윤석 교수님과 함께하는 멘토링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또 네. 강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예. 자, 지금 이제 바야흐로 8월 중반에서 이제 8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네. 있고요. 네. 시험이 이제 약 두 달여간 조금 네. 더 남았죠. 맞습니다. 네네네. 네. 이 시점에서 지금 좀 많은 생각과 어떤 유혹들 네. 그리고 좀 또 많이 또 어떻게 보면 좀 슬럼프에 이렇게 좀 당면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날은 그래도 조금 한결 풀리기는 했어요. 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요즘 그 수험생 분들이 이맘때쯤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교수님? 이제 벌써 이제 시험 접수도 이제 했고 음. 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데 이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알면 할수록 더 이렇게 까먹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음. 할 거는 많은 것 같고, 그런 불안 심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마시고 계획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제가 뭐 합서를 비롯해서 네. 합동전략 설명회를 비롯해서 멘토링을 할 때마다 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네, 이 공부를 물론 지금은 시험을 보기 위해 하는 거지만 네네. 우리 실생활에도 또 굉장히 밀접하게 또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뭐 맞습니다. 세법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대책의 7, 80% 이상이 네. 세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맞습니다. 세금이 굉장히 좀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취득세, 보유세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귀 기울여서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또 좋으실 부분들이 많은데, 네.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한번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우리 소니아님께서 주신 질문부터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5, 6월에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핵심 이론 과정을 많이 못 들었는데, 핵심 이론 과정 일단 고배속으로 한번 돌리고 문제풀이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문제풀이 강의 들으면서 막히는 부분을 이론에서 보충하면서 따라가는 게 나을지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제 생각에는 뭐 좀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핵심 이론 강의를 좀 보시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 뭐 파트를 만약에 공부를 하신 다음에 취득세 핵심 이론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제 문제풀이 때 또 간단하게 핵심 요약 정리해드리고 또 문제를 풀어드립니다만 어쨌든 좀 이론이 좀 아직 좀 정리가 안 돼 있으시면 좀 이론적인 것을 좀 들으시고 또 그 해당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네네. 그 다음에 또 해설 강의를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분은 그 핵심 이론 과정을 많이 못 들었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네. 기본적인 공부는 어느 정도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핵심 이론 과정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게 나을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야,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마음이 조금 좀 네.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자, 우리 얌얌이님께서도 부동산 세법은 재밌군요 하시면서 또 얘기 주셨는데, 다행이네요. 그렇죠. 부동산 세법은 사실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그렇죠.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저도 세금에 대한 네.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1주택자일 때와 네. 2주택자, 3주택자일 때 또 내게 되는 어떤 그 양도세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금 재미있게 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까 그 맞습니다. 강의하시는데 보니까 그 강서구 아파트들 네. 야, 이게 그러게요. 1주택자일 때랑 2주택자일 때 세금 차이가 내는 많죠.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야,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알아두면 절대 손해보는 일 없게끔 네네. 또 하는 과목이 또 이 세법이기 때문에 네. 다른 과목보다도 좀 더 실생활에 밀접하게 재미있게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땡구님께서 교수님 강의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간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봐도 실생활에 되게 밀접하게 이렇게 또 준비를 많이 해와 주시니까 네. 저도 아까 보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넋을 잃고 봤거든요. 예. 저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예. 하면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이 라이브 특강에서 이제 의도한 바는 이제 아무래도 세법 하면 이제 딱딱하고 또 숫자도 많이 나오고 이게 뭐 지금 내 실생활과 관련이 있나? 이제 물론 이제 시험 목적은 있지만 네네. 그래서 어떤 뭐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얘기도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또
그 강성 아파트도 얘기를 말씀드렸다시피 맞습니다. 그런 네. 실제 기사 내용이 이제 세금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러면 좀 공부하실 때 이게 이렇게 또 실생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좀 암기하신다거나 이해하실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하여튼 재미있는 기사를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생활에 굉장히 또 밀접하게 이렇게 네네. 해주시니까. 네. 그렇다고 여러분 세법이 재밌다고 또 세법 공부만 너무 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른 과목들하고 다 균등하게 이렇게 네, 잘 밸런스를 그렇죠. 맞추면서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사실 참 어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네. 어떤 재밌는 과목이 생기고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기면 사실 그 과목만 열심히 하게 네.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 그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이라는 게 또 있고 네, 그렇죠. 꽈락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골고루 어느 정도 다 공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네. 하셔야 된다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니니님께서 네. 이제서야 세법 공부 시작하는데 합격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제 세법을 공부하기에 좀 늦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충분히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절대 공부 시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은 만큼 그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쨌든 원서 접수하신 거고 또 이제 뭐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남은 가용 시간 동안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네네.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일단은 짜서 접근해야 맞습니다. 될지. 그래서 네. 단기간에 빨리 쫓아올 수 있도록 어째 스타트가 늦으신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전략을 짜셔서 네네네. 예, 좀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요.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전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또 이어서 갈 만한 또 적재적소의 질문이 우리 삐삐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네네네. 이제 막 2차 공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세법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예, 했거든요. 지금 이맘때 네네. 우리 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질문 네. 게시판에도 거의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가장 많은 또 질문들을 많이 그렇죠, 하세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세법이나 뭐 공시법이나 이제 이런 2차 과목들은 이제 민법이나 학계론 공부 때문에 늦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공부라는 것이 뭐 갑자기 뭐만 딱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불안하시겠지만은 어떤 순서를 밟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이론 과정을 먼저 빨리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요약,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이렇게 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기초, 기본, 심화 등등이 있지만은 네네네. 일단 최소한의 다 보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죠. 네네. 네, 좀 과정 건너뛰어서 기본하고 핵심 요약, 그 다음에 기본하고 핵심 요약. 문제풀이 이런 단계로 좀 압축해서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본 핵심 요약 문제풀이로. 안 그래도 여기 용가리 주인님께서도 파트별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파트 알려주세요. 이렇게 네. 질문 주셨거든요. 지금 우리 뭐 부동산 세법 분야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조세 총론,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네. 그 중에서 뭐 오늘 또 강의 시간 나왔지만 네네.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취득세, 네. 재산세. 그래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일단 이 세 가지 세목을 좀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생활에 딱 연결돼 있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재산세 집 있는 분들 당연히 내고요. 그렇죠. 취득세 살 때 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팔 때 내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하나 뭐 알아두면은 사실 뭐 집 사고 팔고 내가 보유하는 기간 네. 동안 필요한 모든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해도 틀리지 맞습니다. 않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기왕 하는 거 이 기회에 조금 집중하셔서 이펙트 있게 빠르게 한번 이렇게 싹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관이킴님께서 김관희님께서도 네. 저도 교수님 강의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라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얘기 주셨고 우리 SBN나님께서 네. SBN나 SBN나. 갑자기 소세지 생각나네요. 네, 자. 안녕하세요 이승환 아니 김윤석 교수님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하니까 네. 이승환이라고 이렇게 쓰신 걸 보니까 가수 네. 이승환 씨, 오. 그 어린 왕자. 예, 그렇게 지금 되는 건가요? 그 연배가 꽤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어떤 동안 이미지 네. 때문에 아. 그래서 김윤석 교수님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석 교수님 굉장히 젠틀하고 젊으시죠. 잘 보셨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알게디님께서 교수님
저 네.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지금 네. 세법 기본 이론 다 듣고 네. 모의고사 문제만 계속 풀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또 질문 주셨네요. 네. 그렇구나. 일단은 뭐 어떤 모의고사를 푸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네. 어쨌든 우리 시험은 일단은 기출 문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일단 한번 더 추가로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희 부동산세법의 예상 문제집도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도 좀 병행해서 또 추가로 좀 시간이 되신다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본서를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그 교수님들께서도 항상 그 기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네.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세법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모의고사 내에도 기출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네.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를 조금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세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출제 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자 교수님 뭐 세법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이제 질문이. 뭐라고 네. 답변하냐면 기출 문제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뻔한 답변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출제위원들은 기출 문제집하고 법전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용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어 본문을 해서 어떤 스타일로 출제위원들이 최근에 출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유형 파악이라든지. 그래서 유형을 좀 파악하고, 다만 이제 모의고사는 그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유형을 변형을 해서 어떤 실전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그런 실전으로 연습하는 그런 거다. 다만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집이나 이렇게 혼자 이렇게 푸시게 되면은 긴장감 없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 그렇죠, 보니까 만약에 시간 여건이 되시면은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많이 진행을 한다면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시험 좀 볼 약간 때와. 여러분들이 계신 환경에서 문제를 풀 때 하고 그다음에 댁에서 혼자 푸시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긴장 모드도 가져가시면서 좀 푸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뭐 혼자 정시간이 안 돼서 혼자 푸셔야 된다고 한다면 꼭 시간을 정해놓고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그 모의고사를 보고 네. 모의고사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금 그 실망을 좀 하셔서 네. 좀 시름에 빠져 계신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출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뒤에도 보니까 그 기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질문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소연박님께서도 8월이면 문제풀이 수업이 다 끝나가는데 네. 9월에서 10월은 특강 위주로 복습을 하나요? 아니면 기출문제 복습이 낫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은 9월은 이제 단원, 우리가 8월까지는 단원별로 여러분들 좀 문제를 우리가 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이제 거의 다 끝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9월에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 전체 단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희가 해설을 해드리고 이제 어쩌면 실전 응용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전 연습을 수업 시간에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실력적 그레이드업을 시켜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그런 동용 전체 내용을 갖다가 숙지하기에는 좀 아직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출 문제집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출제 경향인 걸 파악하시고 동용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면은 기분이 좋고 점수가 잘 안 나오면은 너무 실망스럽고 그렇죠. 자 한데요. 뭐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모의고사라는 것은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분석하는 그런 작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점수가 잘 나오면 좋겠지만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그걸 갖다가 실망을 하시고 절망하시고 그러시면까지는 없겠다. 네네. 왜? 시험은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고로 뭐 점수가 잘 나오신 분도 막상 합격자 모임에 가보면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저분은 여기를 왜 오셨을까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런데 합격자 모임에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놓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게 지금 9월 마지막 마무리 10월 항상 맞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좀 미진했다 하더라도 9월 10월을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잘 짜시면 충분히 스타트가 늦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러분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실망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시간이 지금 이미 촉박하기 이제 때문에 배는 출발해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배에서 뭐 뛰어내리냐만 이런 고민할 네네.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실 배는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짜증이 날 수는 있어요. 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지? 그리고 그렇죠. 잠깐 조금 약간 내 뭔가 공부 방법이 지금 잘못됐나? 내가 지금 뭐 중요한 걸 빼먹고 있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은 잠깐 들 수는 있겠지만 네. 실험에 빠져 계실, 실망하고 계실 시간이 여러분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시험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사실 모르고 틀리면 한 번 더 보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틀리는 게 낫지 시험장 가서 틀리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내가 틀렸다. 확실히 알고 간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예. 다시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땡구님께서 교수님, 저는 급한 마음에 처음에 핵심 막 보다가 문제풀이 듣고 프린트보다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심화 강의 들었어요. 네. 일주일 딱 심화 들었는데 거꾸로 막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들으니 이해가 되고 재밌어서 진작에 시작할 걸 싶어서 너무 아쉬워요. 기출 문제 말고 예상 문제만 풀어도 될까요? 하면서 지금 보니까 우리 동그리님께서도 기출 위주로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상 문제집으로 푸는 게 나을까요? 하면서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조금 비교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네네네.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의 어떤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어떤 미세한 차이점은 기출 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예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다 이제 학습량이 틀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론을 좀 정리한 상태시고 문제도 많이 안 풀다 보니까 아직 어떤 응용력이 안 생기신 상태에서 그런 분들은 바로 예상 문제를 풀기에는 좀 이게 좀 그 부분이 잘 매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만 내가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문제라는 것은 그 수업 들은 내용에서 그런 어떤 허점을 활용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 좀 이론이 좀 미숙하신 분들은 어떤 심화 이론이든 그런 이론을 좀 보시고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것보다는 어떤 핵심적인 문제, 기출 문제가 내용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패턴의 문제로 출제를 하구나, 이런 점이 중요하구나, 이 경향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응용적인 문제들, 또 다양한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바로 그냥 예상 문제나 다양한 문제를 풀어버리면 내가 어떤 이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푸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 실력으로 환산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를 풀고 다시 꼭 이론을 보셔라. 왜냐하면 문제만 풀다 보면 또 이론이 또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이론만 하고 문제를 안 풀면은 이론적인 건들은 됐는데 또 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 기본기를 다진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신감을 좀 얻으셨을 때 예상 문제를 통해서 예상 문제는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의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응용 단계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기출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네. 시험에 나왔던 네.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또 변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출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예상 문제를 하는 게 조금 더 보다 효율적이다. 그렇죠. 아까 뭐 네네. 우리 올림픽 뭐 얘기했습니다. 뭐 네네네.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뭔가 뭐 만약에 뭐 활쏘기를 뭐 양궁을 한다 그러면은 뭐 정말 선수급처럼 뭐 활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의 어떤 관역에 뭐 만점을 못 맞춰도 관역까지는 도달하는 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 연습하고 정도의 그 다음 힘을 단계가 만들어놓고. 난이도 높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좀 부담이 덜 되는 기출 문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가시면 아무래도 난이도로 봤을 때는 기출 문제보다는 예상 문제가 조금 더 높군요, 난이도가. 높다고 봐야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예상 문제로 바로 접하시면은 내가 공부는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점수 매칭이 안 된다.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내가 미처 공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예상 문제다 보니까 네, 나왔을 때 또 뭔가 내가 공부가 덜 됐나 하는 불안감에 네, 그렇죠. 또 계속 또 불안해하면서 또 이리저리 또 우왕좌왕하시는 분들도 또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여러분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출 문제가 선행이 되고 나서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로 가는 게 네, 순서라고 하시니까요. 일단 기출 문제에 좀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약간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이론이라든지 좀 공부가 좀 돼 있는 상태에서 좀 문제 풀이를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문제를 풀면서 그렇죠. 역으로 막 맞춰가면서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또 이론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시간을 또 그렇게 좀 까먹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 기본 이론을 아무래도 먼저 공부를 하고 오는 게 낫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예. 그러니까 네. 아무리 급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서 가라고요. 어쨌든 이게 공부라는 건 기본적인 것이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바로 뭐 잠깐 가볍게 강의 듣고 문제를 푼다고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좀 급하시겠지만은 기본 이론을 먼저 꼭 보시고요. 아까 또 질문하신 분처럼 바로 이제 성박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심화 이론을 다시 보시니까 그럼 미리 좀 이걸 볼 걸 이렇게 이런 그렇죠, 그렇죠. 이제 후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이론적인 거를 먼저 좀 숙지를 하시는 것이 일단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째째튜브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게 세법 이제서야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그럼 먼저 기본 이론을 좀 한번 싹 보는 게 그렇습니다. 네, 좋겠죠. 예, 맞습니다. 기본 이론을 딱 보고 나서 챕터별로 이렇게 좀 문제풀이를 그렇죠. 들어가는 기본 게, 이론하면 네. 이제 기본서에도 이제 우리가 간단한 그 문제들이 있거든요. 기본서 안에도 그 예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요약을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문제풀이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요즘 조금 시사하는 바가 좀 큰 부분이라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네네. 니니님께서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전환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또 제가 어제도 네. 뉴스를 하면서 이렇게 접했던 기사가 네. 공인중개사가 지금 그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상대평가로 전환을 되도록이면 이제 하겠다는 네네. 취지로 이게 네. 이제 지금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네네. 그 상대평가가 전환이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아마 여기 지금 여러분들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올해 시험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올해 열심히 근데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리스크들을 안고 있는 거니까 올해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합격을 하시면 그런 불안감 없어지시겠죠. 그렇죠. 네, 하고, 사실 네. 지금 시험 보실 분들이 고민할 부분은 그렇죠.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을 올해 해요. 시험은 적용이 네, 안 네.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은 네. 올해 내년까지는 네. 지금 내년을 바라보시고 네. 지금 하시는 분들보다는 올해 그렇죠, 그렇죠. 끝내야 올해 된다. 최대한 합격을 예. 하는데 만약에 올해가 지금 뭐 1차만 보고 내년에 2차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는 바뀔 일이 그렇죠. 없거든요. 어쨌든 네. 지금 뭐 기사가 나온 거지 그것이 뭐 법이 그렇죠, 뭐 통과되었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것도 아마 시행 시기를 그렇죠. 시행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지 않을까. 적어도 아마 내년까지야.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추후 추가적인 기사라든가 법제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에 그럼요. 충실하셔야죠. 충실해서 네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니니님께서 뭐 이렇게 주신 질문은 여러분들을 조금 안심시키고자 제가 드린 질문이에요. 사실 올해 내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빨리 따는 게 네, 그렇죠. 사실 마음이 편하잖아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물론 뭐 내년까지는 안 바뀔 텐데 네, 네. 그 내후년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불안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니니님 혹시 뭐 길게 장수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올해 늦어도 내년 안에는 끝낸다는 생각으로 네, 시험에 임하시고 지금은 네. 시험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문앤디님께서 문앤디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핵심 이론 강의 다 듣고 특강까지 현강으로 듣고 문제풀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하면서 특강 반복으로 듣는 게 좋을까요? 하고 또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 문제 특강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문제를 푸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예, 제가 문제풀이 시간도 얘기했지만 먼저 예습을 좀 하시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복습용으로 좀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문제풀이는. 왜냐면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선행학습으로 문제를 푸셔야지만이 내가 어떤 부분들의 문제를 주로 많이 틀리는 건지 또 어떤 부분 내가 약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복수 강의 인강을 들으실 때 훨씬 더 그것이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의 이제 내 약점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 나중에 이제 보완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궁금한 질문 좀 드려봐도 될까요? 보니까 지금 부동산 대책, 정책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세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개정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험에 어디까지 얼만큼 반영이 됩니까? 일단 뭐 개정된 사항을 뭐 공법 같은 경우도 개정이 많이 됩니다만 당연히 중요 개정 사항은 이제 반영이 됩니다. 다만 물론 이제 시험 직전일까지 개정 사항을 반영을 해서 출제를 한다라고 이제 지시문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도 개정된 내용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출제하기는 사실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이게 정제된 그동안 출제되었던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잘못 출제하면 출제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사항 중에서도 중요 개정사항, 물론 중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다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 정리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저희가 최종 마무리 뭐 백선 특강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최종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알고 계신 개정사항 정도까지만 정리를 잘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면은 요번에 그 개정사항으로 요런 문제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요런 부분은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 싶은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까도 저 라이브 특강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가장 많은 개정이 이제 주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주택분 취득세 중과세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유세 중과라든가 아니면은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나 주로 이제 세율 쪽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현실에서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부분의 개정사항이 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잘 경청하셨다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잘 알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조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이 바야흐로 이제 8월 18일이면 이제 지금 70일 정도가 이제 조금 넘게 남은 건데 자, 이 시기에 지금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진짜 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멘탈에 있어서 조금 좀 불안정함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강의하면서 늘 또 이맘때 되면 이제 많이 질문을 받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이런 과정은 다 이렇게 누구나 거쳐서 이 과정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합격을 하고 또 합격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겁니다. 어쨌든 늦게 시작하셨든 어찌어찌해서 내가 공부할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 많지 않든 간에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만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략적으로 시간 안배를 좀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모든 분야를 다 알아서 내가 시험을 맞추겠다는 전략보다는 어쨌든 저희 시험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60점이 합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 부분 내가 취하겠다. 어떤 이런 취사 선택 전략을 좀 잘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이시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시험 보면 가슴 아프겠지만은 우리가 모의고사 테스트를 통해서 자가 테스트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설사 좀 점수가 안 나온다래도 나의 부족한 점을 끝까지 채워 나간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때 아프시면 안 됩니다. 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 관리. 건강 관리입니다. 아, 지금 또 코로나가 맞습니다. 지금 네. 사실은 집 밖을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네. 문자가 와서 예. 며칠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났는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이 사실 또 휴가 시즌이고 여름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좀 마음이 들뜨시고 약간 싱숭생숭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아, 남들은 놀러 가는데 산이다 네. 바다다 그렇죠. 휴가 떠나고 놀러 가고 있는데 이 더운 여름에 나는 집에서 이렇게 깝깝하게 네. 앉아서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나 네, 네, 공부와 네. 씨름을 그렇죠. 해야 되나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요 여러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난립니다. 네. 어디를 가도 숨쉬기도 굉장히 맞습니다. 좀 약간 예. 불편해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 편하게 어디를 막 놀러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내 공간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뭔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예. 굉장히 저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네,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 그리고 더워서 지금 어디 다니지도 못하는 이 시점에서 시원하게 나오는 에어컨 바람 밑에서 네.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예. 시원한 바람 나오는 에어컨 밑에서 편하게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 나는 더 준비한다는 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시험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말씀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면서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네. 더 좋은 컨텐츠로 네.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운 잃지 마시고요. 건강 잘 네. 챙기시면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프로 랜드 프로 외치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의 프로 랜드 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